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리즈 1과 2를 지나서 이번에는 시리즈 3으로 도급과 용역 그리고 위탁관계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해당되는 그 설명으로 중대재해의 그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야 될 그 의무의 주체에 대한 그 개념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도급과 용역 그리고 위탁관계에 있어서도 안전보건 의무, 다시 말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현재 산안법에 있어서는 도급관계에 있어서만 원수급인의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용역과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확장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런 용역과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종사하고 있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제4조에 부여되어져 있는 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도급과 용역 그리고 위탁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의 그 범위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상당히 넓게 해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의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도급사업체 그리고 용역사업체 그리고 위탁사업체의 일반적인 근로자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보호해야 될 안전보건 의무 보호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확장을 해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의 목적에 따라서 고용되어져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수급인의 종사자까지도 포함해서 그 종사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서 보면 용역과 위탁사업까지도 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장되고 그리고 종사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수급인의 종사자까지도 포함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그 전제로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단서 조항으로 시설, 장비, 그리고 그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도급관계에 있어서의 원수급인의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뿐만 아니라 용역과 위탁사업까지도 확장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장소에 대한 지배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나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를 추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배관리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그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현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과 장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와 있는지를 정확히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면 도급, 용역 그리고 위탁사업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적용하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처벌조항입니다. 현재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양벌 규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관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현재 양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처벌 수위보다 상당히 중한 처벌의 수위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 용역 그리고 위탁관계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